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This time it's different. 이번에는 달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투자를 줄이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잽싸게 도망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 조짐은 없습니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이번엔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존 템플턴 경이 말씀하셨던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네 단어라고 그러죠. The most dangerous words, four words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This time it's different. 이번에는 달라 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현상이 생기면 이제 이게 new normal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평균에 수렴한다. 결국은 평균에 수렴할 거다. 평균에 수렴한다고 하면 그 평균치보다 너무 많이 위로 가 있으면 다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이 밑으로 가 있었을 때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평균으로 수렴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밑에서 2년 전에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분위기가 험악할 때 3년 사이클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항상 전고점 돌파하니까 밑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사세요. keep buying, just keep buying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믿음 때문이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다르고 이번에 AI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안 올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얘기는 근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한 투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과잉 투자에 따른 재고 조정을 겪게 되고요. 그 부분이 바로 22년, 23년도에 있었던 재고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가격이 소위 말하는 범용 반도체 가격이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다 보니까 매출의 한 80%가 손해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거의 80%가 이익으로 잡히는데 반도체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 그런 국면이 바로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도에 데이터 센터, 팡 기업들, 중국에는 배트 기업,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와,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팡 기업들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슈퍼 울트라 사이클에 도래했다라고 했는데 19년도에 반도체는 1년 내내 마이너스 30% 이상 역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큰 사이클이 도래한 게 맞긴 맞는데 짧은 조정 사이클이 언제든지 올 수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AI 랠리 이후 실적보다 가이던스의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저희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속 실적 체크하고 실적보다도 가이던스를 체크하죠. 다음 분기. 그래서 다음 분기는 어떻게 예상하는데 근데 블룸버그에 보면 이 기업의 다음 분기의 매출, 이익, EPS 그리고 캐펙스에 대한 예상치 컨센서스가 다 있어요. 이 컨센서스보다 회사가 가이던스를 더 높게 주느냐 낮게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확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누가 사가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사가는데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 연구체, 회사채를 발행해서 또 사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그러죠. 잉여 현금 흐름이 남았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걸로 투자도 하고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번 돈보다 투자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빌려서 투자해야 됐잖아요. 근데 빌려서 투자했는데 이익이 더 많이 나면 내가 빌려서 투자 잘했네 한데 투자는 열심히 했는데 돈 빌려서 이익이 그만큼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투자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닷컴 버블 때 그랬었던 거고요.
언제든지 앞단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투자를 줄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잽싸게 도망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행히 이 빅테크 기업들이 컨센서스보다는 그래도 높게 투자에 대한 발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꺾임의 조짐이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 조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닷컴 버블 때는 소위 말해서 그 큰 기업에서 분식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니네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분식으로 돈을 버는 척 한 거네. 예, 그런 믿음이 깨졌을 때 주가가 한 번씩 무너지고요. 그래서 닷컴이 무너졌을 때는 월드콤이라는 회사, 엔론이라는 회사, 그 거대 기업들이 망했어요. 그거 망하면서 왜 이 회사들이 분식 회계를 한 걸 못 잡아냈어 이러면서 앤더슨 컨설팅이라는 세계 3대 회계 펌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닷컴 아류작들이 많았거든요. 패츠닷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닷컴만 붙으면 뭐 돈들이 몰려왔었으니까 그 돈으로 IPO도 하고 있는데, 그 IPO 자금으로 시스코의 장비를 사서 막 질렀거든요. 근데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다 보니까 나중에 와장창 망합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 당시에 실업률이 한 3.4였다가 2000년 초에 나중에는 실업률이 6%까지 올라가요. 그 6%가 왜 올라가느냐? 닷컴 기업들이 망하면서 실업자들이 쏟아져서 그렇거든요. 네, 그런 증상이 어떤 댐에 금이 가는 모습이 나오는가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없어요. 다행히.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거는 그때 당시에 닷컴의 1등은 야후였었고요. 우리나라는 다음이었었죠. 근데 2002년도에 상장한 네이버, 나중에 구글이 1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1등이 나타날 때 되면 서서히 다른 주식들이, 기업들이 다 망하면서 이렇게 슬림화되면서, 이제 이 기업들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기업이구나.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AI, 제미나이, 오픈 AI, 그리고 엔스로피, 그리고 뭐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뭐 테슬라의 XAI 뭐 많잖아요. 누가 1등인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누가 1등인지 잘 모르고 그 기업들은 3등이 되는 순간 죽거든요. 3등이 되면. 1, 2등만 살아남는데 3등이 되면 옛날에 GM, 포드, 크라이슬러 망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 나중에 쌍용차, 삼성차, 대우차 망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3등이 되면 망하기 때문에 지금 막 빅테크 기업들이 질러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3등 기업들이 뒤처지면서 도태되면서 더 이상의 이 가수요를 만들어줬던 투자가 갑자기 단절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네,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 순간이 오면 소위 1, 2등 기업들이 그동안에 질러놨던 인프라, 구축을 한 이 인프라로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1, 2등 그 기업조차도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고 그동안에 투자해놓은 인프라로 돈을 벌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의 겨울이 올 겁니다. 네, 그런 겨울이 왔을 때 좀 혹독한 겨울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지금 좀 다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를 수는 있는데, 다름을 믿기보다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